네, 안녕하세요. 오늘 낭독회와 강연과 연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작곡동인 소리목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 단체 회장님이신 이재용 선생님께서 소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목 작곡동인 소리목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가을이 깊어가는 또 이렇게 오는 날 이렇게 또 이렇게 대학로에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그 시인 황유원 선생님하고 하는 이제 이벤트가 사실은 두 개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그 서초동 예술의 전당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번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처음에 광고를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작곡 이제 동인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체를 잠깐 소개를 한다면요. 저희 단체는 1989년 이제 그때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꽤 이제 연륜이 쌓인 작곡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이제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꾸려져 있고요. 오늘 그 책이 있는 음악회 이 타이틀로 된 음악회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8년째 올해가 지금 8년째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순서는 제 옆에 계신 박은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연히 황유원 선생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따로 말씀드리실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이제 훌륭하시고 잘 알려주신 선생님이신데요.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의 황유원이라고 하고요. 되게 위트니컬 저번에 초자연적 3D 프린팅 그때 이제 낭독회하고 처음 다시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이제 떨리고 이제 반갑고 무엇보다 많이들 와주셔서 이렇게 홍보가 좀 짧았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놀랍습니다.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와 황유원 선생님의 인연은 201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책이 있는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8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2016년에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상들의 거리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에 김금희 선생님 그리고 2018년에 황유원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첫 번째 작품이신 세상의 모든 최대하라는 그 시 타이틀로 저희가 음악회를 했었고요. 이번에 선생님께서 내주신 두 가지의 책 초자연적 3D 프린팅하고 하얀 사슴 연못 이 두 가지 시집을 굉장히 음악적으로 써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마침 선생님이 저희가 콜라보 제안을 드렸을 때 너무나 흔쾌히 또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기획 음악회는 특히나 선생님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작곡가들의 생각을 다 같이 이제 나누면서 작품을 직접 쓰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그 작품을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조금이지만 먼저 들어보시고 그 곡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강연을 이제 시와 음악에 대해서 해주실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작곡가님들의 작품이 하나씩 연주가 될 겁니다. 연주 되시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시 부분을 조금 낭독을 해주실 거고요. 연주 후에 작곡가 선생님과 선생님의 짧은 대담 있을 거고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의 Q&A 시간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강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타이틀은 동물, 식물, 그냥 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이라고 말씀하시고 강연이 아닌 것은 아닌데
제가 뭐 그냥 물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이제 두 곡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물에 대해서 좀 뭔가 물과 예술과의 관계, 뭐 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예술 작품들이나 뭐 예술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소하게 그냥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 시와 음악이 원래 굉장히 가까웠죠 옛날에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점점 좀 멀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시가 이제 산문화되면서 그거를 노래를 가사로 쓰기가, 노래 가사로 이제 시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산문적인 시를 쓰지만 저는 굉장히 음악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 리듬, 뭐 글자 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리듬이나 이런 면에서 흘러가는 걸 저는 되게 중시해요. 흐름을. 그래서 오늘도 흐름이라는 게 아마 주제가, 제목은 동물, 식물, 그냥 물이긴 한데 물이 흐르는 거니까 아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하여튼 제 시는 어쨌건 음악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악도 음악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시를 지향해야 된다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이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와 음악이 그렇게 옛날 한때 굉장히 가까웠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음악과 특히 시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리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싶지 않고 사실 객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아까 곡을 조금 들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안 들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곡은 컴퓨터 음으로 이제 재생한 거 조금 들었고 나머지 한 곡은 아예 못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도 몰라요. 어떤 곡들이 오늘 나올지. 그래서 사실 저도 밑에서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죠. 연주회죠. 그래서 기대가 계속되고, 그리고 제가 시인인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말장난하는 거 좋아하고, 시가 좀 진지해질 때는 한없이 진지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가볍게 살려고 하거든요. 진지해져 봤자 뭐 되는 게 별로 없고 가벼워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집도 되게 그런 면에서 좀 유쾌하고 가볍게 읽었다. 일요일에 예술가라는 새 시집,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제가 의도가 잘 통하는 건지 아니면 좀 힘이 빠져서 가벼워진 건지 비의도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그래서 말놀이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리목도 말놀이까지는 아닌데, 소리목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창작 동인 이름이 아까 설명 들으셨다시피 소리목인데요. 그 소리목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는 다 아시겠죠? 지금 나는 것도 소리고 음악도 소리고, 그런데 이제 목이라는 게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어떤 놀이나 잔치 같은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그런 걸 옛날에 목고지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신 거잖아요. 음악 듣고 시 듣고 이야기하고 놀러, 이게 목고지죠. 그걸 이제 목이라고 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어떤 지점이나 장소를 목이라고 하는데, 길목, 뭐 건널목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목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잘 안 쓰죠. 그거마저도 길목 이런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목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목이라는 건데, 저는 재밌는 게 거꾸로 하면 목소리가 됐더라고요. 그 목이 이 목은 아닌데 거꾸로 하면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목 하면 목소리가 같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귀한 자리인 게, 또 작곡가님들과 연주자분들이 이제 연주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목의 소리를 듣고 작곡가님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Q&A 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도 되게 작곡가들에 대한 환상이 많거든요. 거꾸로 작곡가님들은 저 시인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쵸, 환상이 뭐가 있을 게 있을까 싶은데 작곡가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건 여러분들도 작곡가분들한테 뭔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곡가님들의 목소리를 청해서 열어주시는 만큼 이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리목이라고 하면 저는 소리놀이 모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풀면 소리놀이 모임. 제 시 같죠. 이렇게 소리놀이 모임. 말장난하는 걸 좋아해서 소리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이렇게 연주 전에 잠깐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시간을 뒀다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곡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리고 이야기하는 북콘서트 형식이기도 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못 앉고 여기 앉아 있게 되었는데요. 두 곡이라고 하시면 좀 겨우 두 곡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가 다들 다르시겠지만 정말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테고 조금 이제 들어본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다른 편하게 듣는 음악보다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뭐 카페에서 틀어놓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처럼 펼쳐놓고 정말 집중해서 정독했을 때 뭔가 얻어내는 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그만큼 특이한 개성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실험으로 심지어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전 두 곡이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아마 집중하시고 밀도 높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뭐 어떤 그냥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이제 밀도 높은 곡 두 곡을 듣기 전에 어떤 약간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저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공연장,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공연을 많이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본업이 번역인데 마감이 계속 있으니까 마감을 못 지킬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매하는 티켓의 3분의 1은 취소 티켓. 그래서 저 위약금을 거의 티켓 가격만큼 내면서 살거든요. 정말 슬픈데 전날에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에 취소하는 티켓이 3분의 1이죠. 그래도 이제 가끔 가요. 많이 가고, 저번 주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베토벤 현악 가중주도 듣고 왔거든요. 현악 가중주도 좋아해서 듣는데, 듣기 전에 공연장에 제가 늦게 가면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렇게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정말 좋은 멋진 음악이 나오면 그 정신없었던 게 한순간에 가라앉긴 하는데, 그래도 공연장에 미리 좀 가서 뭐랄까 공연장 근처를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이제 어떤 음악이 나올까 백지 상태로 좀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연장 근처에 산책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본곡 이전에 오페라도 서곡이 유명하잖아요. 오페라 굉장히 긴데 뭐 트리스탄과 이졸드 이런 거 다 듣고 이럴 수 없잖아요. 서곡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서곡을 잘 해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물이라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지금도 방금 받았는데 써주셨더라고요. 동물, 식물, 그냥 물에서 물 한자가 이렇게 반복이 안 되고 그냥 다 적용이 될 수 있게 물이라고 해서 물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제목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어떻게 해서 동물, 식물, 그냥 물 이렇게 됐는지. 제가 원래는 좀 컨셉 아트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4대 원소, 5대 원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최근에 가장 떠올리기 쉬우신 예가 이제 크리스티안 페졸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원소 3부작이 있죠. 그래서 운디네라고 이제 물의 정령인가 물로 영화를 찍었고, 어파이어라고 뭐 불로 또 찍었고, 최근에 바람이었나요? 제가 그건 또 예매하고 취소해서 못 봤는데 되게 그렇게 3부작으로 새 원소로 이렇게 영화를 만드셨어요. 저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5원소를 다 드렸어요. 5원소에 해당하는 시들을 지수와 풍공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한 3곡 정도 하게 되면 뭐 지수와 풍공 다는 못하고 뭐 지수화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물을 골라주셨더라고요. 결국 두 곡이 됐는데, 두 곡이 이제 두 분이 물을 골라주셨고, 그래서 자연히 주제가 물로 좁혀지게 되었는데, 마침 한 분이 이제 골라주신 시는 2편인데 다 사슴이 나오는 동물이죠, 사슴.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수련을 미발표작입니다. 미발표작인데 수련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드렸던 건데 그걸 골라주셔서
저 오늘 읽게 될 텐데 수련은 또 식물이죠. 그래서 물을 주제인데 동물, 식물이 또 다 골고루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회의할 때 이제 동물, 식물 그냥 물 어때요 했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동물, 식물 그냥 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3번 반복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물 3컵 이렇게 마시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5원서나 3요소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물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좀 난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친숙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물. 그래서 늘 접하고 지금도 방금 이제 보면 세수할 때도 물하고 물 마시고 또 양치할 때도 물. 아까 좀 땀도 좀 나는데 땀도 물이고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니까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물 하면 이제 떠올리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 정말 뻔한 것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의 물은 70%가 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뻔한 건데 그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늘 들어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물이 많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죠. 사고가 나서 피가 좀 많이 날 때도 피가 이렇게 많이 나다니? 하여튼 그것도 물이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이제 번역이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봐요. 되게 안 좋은 그 직업 환경이죠. 앉아서 이제 눈도 좀 뻑뻑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일할 때 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머리에서 돌아가는 물, 사용되는 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물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각막이 이제 저희가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깜빡거리고 저도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깜빡거리지 않으면 수분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눈이 따갑게 되고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도 이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 뭐 당연한 건 거지만 생각이 일어나려면 이제 전하들이 이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하도 다 물이 이동을 시키죠. 물이 지금도 계속 안 보이지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몸에 물들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제 머리도 지금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동안에도 이제 물이 다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생명 활동에 있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정말 물이 마르면 끝장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죽은 모습을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몇 번 봤는데 정말 수분이 쫙 빠진 모습 혹시 물이 가득했을 때의 인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면 정말 이제 끝장이죠. 강릉에도 저기 가뭄이 들어서 저 지구가 정말 뜨거워지니까 물이 퍼붓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다 말라버리잖아요. 토양의 물이. 그런 뭐 환경적인 얘기는 오늘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도 당연히 많이 띄고 그래서 전 종교학과거든요. 종교학과 철학과인데 종교학 경전들 보면 물 얘기 늘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 말씀도 이제 마르지 않는 물의 비유가 되죠. 그런 말씀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이제 하느님의 심판 다 물에 빠뜨려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럴 때도 또 물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죠. 생명의 물과 이제 죽임의 물. 그럴 때 다 사용될 수 있는 게 또 물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당연히 예술가들도 물 주제로 오늘 이제 두 분도 그랬고 저도 시로 이제 물을 다뤘지만 소재로
이제 물 덕후들이라고 해야 될까? 물에 천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덕후라. 저는 예전에 모네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인상주의 미술, 저도 그 그림도 그렸었는데 인상주의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많이들 좋아하고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인상주의를 한때 좀 멀리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모네 그림을 봤을 때 그 신비로움과 평화로움, 그 수면을 그린 거죠. 수련을 그린 거기도 한데 그게 오늘 저희 음악회와 시의 주제이기도 한데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수련이나 연꽃의 신비는 정말 그 물에서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꽃이 폈을 때 그 언밸런스함이랄까 그 신비로움 저런 게 어떻게 저기서 폈을까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모네 그림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네 그림들을 좋고 수련 연작도 발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 시집에 이제 수련들도 잔뜩 넣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만큼 수련도 좋아하고 뭐 산수화 같은 것들도 보면 꼭 물이 나오죠. 얼마 전에 그 정선 이제 그림들을 보러 갔었는데 저는 되게 큰 그림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세검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칼 씻던 정자. 네. 거기서 지금도 세검정이 있거든요. 정자가 이제 진짜 정자는 없어지고 가짜 정자를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물이 거기 많이 흐르죠. 그래서 거기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봤는데 너무 멋졌어요. 옛날에 거기 선비들이 거기서 이제 정자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논 거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물의 그 뭐랄까요, 정말 물이 흐르는 곳은 노는 곳이구나, 야유회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물론 요즘은 좀 그렇진 않지만 뭐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물 계곡 이런 데 소풍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면 또 노는 야유회 장소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산수화에서 그런 걸 많이 다뤘고 또 유독 프랑스 작곡가들이 전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인상주의 음악. 그래서 그 조성진 씨 앨범도 최근에 듣는데 모리스 라벨의 그 물의 유희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많이들 그건 이제 유명한 곡이라서 많이들 아실 건데 이제 제 음악에 대해서 뭐 기법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이제 아르페지오라고 있죠. 음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계단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듯이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자연히 상상이 되고 반짝거리는 그런 물의 반짝거림도 형상화하는 뭐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데 그런 곡도 있고 또 드뷔시가 있죠. 드뷔시의 바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휘트머시 집을 지금 생각났어요. 휘트머시 집을 제가 바다 주제로 묶어서 제가 이제 편지들을 다 골라서 월트 휘트머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물 주제로 제가 묶어서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생각났네요. 정말 무심하기도 하지. 그때 제가 해설에 드뷔시 바다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드뷔시 바다는 되게 좀 스케일이 더 큰 곡이죠. 그래서 바다의 어떤 온갖 움직임이나 어떤 빛의 변화나 감정, 바다와 관련된 감정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제 회화적으로 그린 곡인데 이런 곡도 생각이 나고 제가 집에 그래서 있어서 이것도 지금 생각나네요. 미리 꺼내놔야 되는데 별건 아니고 드뷔시 전집 갖고 있는데 거기서 조명이 보이나? 바다가 라메르가 있는 앨범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그것도 우키요에 다 써가지고 한 건데 워너 클래식에서 이제 낸 건데 바다 이렇게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메르 드뷔시 유명한 곡이고 이 그림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의 어떤 위에 이제 물은 뭔가 잡아먹을 듯이 이빨을 이렇게 이빨이라고 해야 될까 발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막 세운 것처럼 이렇게 있고 밑에 물은 이제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삼킨 다음 소용돌이에 넣어서 저 밑으로 태양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너를 밀어 넣어 주겠어 하는 굉장히 좀 어떤 위압적인 협박까지도 느껴지는 굉장히 무서운 그림인데 저거 이런 그림이 표지입니다. 예. 그림도 하나 그냥 별 의미는 없는데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얘기하자면 영국 작곡가 중에서 또 벤저민 브리튼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오페라의 곡인데 바다와 관련된 간주곡 4개를 또 뽑아서 그것만 듣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재미있는 게 바다 이제 4시간대 골라서 4간주곡 말 그대로 곡과 곡 사이 어떤 짧은 간주곡 이런 걸로서 또 한 재미있는 작곡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바다 모습과 일요일 아침에 바다 모습과 달빛이 비치는 바다 모습 그리고 이제 태풍이 치는 그런 바다 모습 이 4개를 그린 곡도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 듣고 또 물에 대해서 물을 다룬 곡이 훨씬 많은데 그런 곡들 관심이 또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철학과 또 출신이다 보니까 철학과 출신 아니더라도 철학 개론 들으면 다 처음에 서양 철학사 들으면 이제 탈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탈레스 밀레토스라는 지역 섬인데 거기 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많죠. 멘데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름은 헷갈리는데 그리고 탈레스가 또 있는데 탈레스 물 하면 이제 탈레스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말이나 글은 굉장히 파편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제가 앤카슨의 책을 4권이나 번역하기도 했는데 앤카슨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파편이기 때문에 사포시도 파편으로만 남아있거든요. 사포가 정말 그리스 시대 최고의 시인이었다고 플라톤도 이제 인정을 했던 뮤즈 중에 한 명으로까지 넣었던 그 정도 시인인데 사포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정말 파편만 남아있거든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옛날로 가서 그걸 다 이제 사진 찍어오거나 스캔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럴 수는 없고 어쨌건 그래서 다 그렇게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 어떤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게 없고 다 그렇게 파편으로 남고 그런 위대한 시인조차도 그래서 어쨌건 탈레스의 말도 사실상 탈레스가 한 저서는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탈레스가 했다고 하는 말은 다 남이 한 말을 우리가 전해드린 겁니다. 건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시겠죠. 내가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데 걔가 또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난 그 얘기한 게 아닌데 이게 되게 많잖아요. 탈레스가 딱 그 꼴이에요. 그래서 탈레스가 물을 굉장히 중요시한 건 맞아요. 근데 만물의 어떤 근원적 형질로서 물을 말한 건 아니라는 게 지금은 정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물이 뭐 암석 바위가 되고 플라스틱이 되고 그런가요? 그렇게 탈레스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물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옛날에는 다 아시다시피 신화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강 같은 것도 아주 우주적인 신이 있다고 인신이 있다고 우리가 세계 신화 보면 창조 신화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인간의 상상력이 다 비슷해서 그래서 커다란 이제 인신이 정말 우주만한 인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죽죠. 이제 죽고 그래서 피나 이런 몸에서 나오는 물은 계곡이나 바다가 되고 털 같은 거는 수목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이제 많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화에 기대서 얘기를 했던 건데 탈레스는 최초로 이제 어떤 물질이 근원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최초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고 저는 재밌는 게 제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탈레스 하면 탈레스가 천문학 관련된 책들도 많이 썼다고 전해져요.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도. 그래서 늘 하늘을 보고 이제 다녔겠죠. 늘 하늘을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러다가 물에 빠졌대요. 하늘만 보고 다니는데 우물에 빠졌대요. 우물에. 그래서 하인이 이제 건져주면서 엄청나게 비웃었다고 하죠. 그 니네 철학자라는 놈들은 하늘의 질서 운운하면서 그런 거 따지면서 네 발이 뭘 딛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또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했다는 게 또 전해져 있는데 나중에 덧붙여진 얘기겠죠. 그런 기록이 또 어떻게 남았겠습니까?
탈레스 기록도 안 나왔는데 하인이 한 말이 기록이 남고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물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땅이 다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밀레토스 지도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 다 다도해거든요. 정말 물에 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우물에 빠져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물도 뭐 또 다른 얘기지만 소설에서도 많은 상징으로 사용되고 제가 이번 시집에서도 뭐 우물물이라는 시도 거의 반장난식으로 넣기도 했거든요. 공짜물이 2잔 들어있는 단어 우물물 이렇게 또 쓰기도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얘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다 떠오르시는 여러분 뭐 작가나 작품들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예, 뭐 혹시 떠오르시는 분 사람이나 작품 있으신가요? 예. 예, 뭐 있으신데 머릿속에 제가 머릿속으로 읽을 수는 없는데 머릿속에서 물들이 흘러다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특강이나 그 강연 이런 걸 언제부턴가 잘 안 하게 됐어요. 저 혼자 말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대화식으로 다 하는데 지금 뭐 대화식으로 할 수는 없네요. 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물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그런 머릿속에 차오른 물들을 다 막 끄집어내면 여기 책들이 다 젖을 만큼의 그런 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좋지 않은 말이군요. 서점 하시는 분들은 물이 제일 무서워요. 머릿속에 물을 간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예. 그래서 물이 저도 이번에 이제 온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평소에 제가 물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진 않죠. 심지어 물에 대한 시를 쓸 때도 물은 이런 거니까 이런 시를 써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자연히 물의 이미지들이 저 머릿속에서 흐르면서 이제 자연히 손끝에서 이제 뭔가 흐르듯이 이제 수련시도 쓴 것인데 그래도 저는 예술지상주의자긴 한 것 같습니다. 예술지상주의자로서 예술을 통해서 이제 어떤 대상이든 접하면 새롭게 보이게 되고 정말 뻔했던 것도 낯설게 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물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물하고 관련이 된 건 알았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사니까 두리뭉실하게. 근데 이게 오늘 저희가 제가 처음에 흐름에 대해서 아마 흐름을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집에 모시는 신이 있어요. 신 그림.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바로 이 부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빛 반사가 잘 어떤지 몰라서 그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인도의 여신 중에 한 분이고요. 제가 뭐 인도 철학 전공하기도 했고 인도 예술을 되게 좋아해요. 인도 예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인도 음악도 엄청나요. 인도 음악 정말 몽환적이거든요. 그 드론음이라고 하죠. 지소금 같은 게 현악기들 들으면 막 몇 시간 동안 정말 걔네들 필 받으면 계속 하거든요. 악보도 없어요. 정말 돌아버리는데 이분도 지금 악기를 들고 있네요. 이게 비나라고 하는 악기고 시타르 이런 건 아시죠? 그보다 훨씬 앞서는 악기고 인도에 이제 비나가 2개가 있는데 남인도 쪽은 사라스와티 비나, 북인도는 루드라 비나. 훨씬 더 남성적인 루드라는 천둥의 신 시바 그러는데 지금 이분은 사라스와티니까 이제 사라스와티 비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잠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들고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도 시장에서 남인도 동인도라고 해야겠죠? 그 시장에서 한 300원 주고 샀나?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 20개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다 놔뒀다가 다 사라졌어요. 다 치우게 됐는데 결국 이거 하나만
남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결국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제가 그래도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악기를 들고 계시니까 그 밑에 연꽃도 있죠. 연꽃에 앉아 있기도 하고 제가 아마 음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아 있게 되고 이런 자리까지 이제 한국에 와서 본의 아니게 오시게 됐는데 어원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아까 뭐 소리목 얘기도 했지만 어원 같은 거 이게 좀 직업병입니다. 번역하고 시 쓰고 하다 보니까 어원을 늘 찾아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사라스 플러스 바트 플러스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붙은 건 여성을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여성형인 거고 바트는 뭘 가진 자, 뭐가 충분히 있는 자 이런 걸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스를 가진 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라스가 뭔지가 관건이겠죠. 사라스가 굉장히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단어인데 흐르는 모든 것들을 고대 인도인들은 사라스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모든 것. 물을 애초에 사라스라고 한 게 아니고요. 흐르는 것, 플로우 그 자체. 흐름 그 자체를 이제 사라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연히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건 어원이 무엇이든 어원이 뭔지 가리기 힘든 경우도 많지만 그게 확장이 되죠. 확장이 돼서 비슷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다 이제 사전에 한목을 늘리게 되는데 자연이 흐르는 것은 물이니까 강물, 흐르는 물의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심지어 전혀 반대되는 고인물이나 샘물 이런 의미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물을 사라스로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건데 물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보면 왼손에 이제 베다를 야자수 옛날에 책이 다 야자수 잎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폐엽경이라고요. 조개 폐자 써서 조개로 만든 건 아닌데 모양이 이제 조개처럼 작다고 해서 폐엽경 잎 엽자 써서 근데 이제 팜리프죠. 그걸 이제 들고 있는데 보니까 베다라고 써져 있어요. 베다하고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 같은 것이죠. 가장 신성한 경전이고 말 자체 말이 굉장히 숭상되는 그런 면모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전. 그래서 베다에서 리그 베다가 제일 유명한데 찬가거든요. 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근데 이게 그냥 다 시입니다. 시고 노래가 구분이 안 됐던 시절일 것이죠. 시 노래. 근데 찬가가 줄줄 흘러야 돼요. 찬가는 읊을 때 멈추면 안 돼요. 좔좔좔좔 읊어야 되거든요. 사제들이 사제들이 그래서 하는 게 좔좔 읊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운율에 맞춰서 사실상 뮤지션인 겁니다. 그게 사제들의 역할이었고, 그러니까 찬가도 흐르는 거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의 신이 이 언어의 신, 시의 신, 음악의 신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라스와티는 그래서 뭐 강의 신이기도 하고 하지만 예술의 신이고 언어의 신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음악과 시가 모인 자리인데 여러분들도 흘러 이제 여기 와서 잠깐 보이신 건데 거기에 딱 맞는 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이런 걸 들고 오는 게. 그래서 한번 이제 들고 와 본 게 그런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분 같아서 그렇게 이 자리에 모셨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얼마나 떠들었을까 지금 시계를 안 봐서. 선생님 편하신 대로 계속 하셔도 돼요. 혹시 얼마나? 지금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이요? 네. 아 40분 지났나요? 네. 예. 그렇네요. 제가 시간 감각이 없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됐네요. 어쨌거나 얘기는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본론으로 음악회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라스 흐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명상을 많이 해요. 사는 게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흘러갈 것 같고 오늘이 안 끝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밑에 물이랑 이렇게 연꽃 보고 위에 떠서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흘러가는 건 늘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뭐뭐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흘러가 버려요.
정말 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 젊을 때는 20대 때는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정말 흘러가는 거구나, 다시는 안 오는 거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안 좋은 건 또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도 let it flow 이런 거 있잖아요. let it go도 있지만 let it flow, 그냥 흐르게 내버려둬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 저는 흐르듯이 쓰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쓰는 시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시가 안 되고, 잘 보통 그냥 메모장에 이제 처박혀 있게 되는 거고요. 한 번에 줄줄 흐르듯이 쓴 시가 저도 재밌고 좋고 보통 시집에 실리게 돼요. 그래서 시도 전 흐를 때 최고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막힘없이 흐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굽이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흐리는 그런 얘기고요. 음악도 이제 시간 수련인데, 사실 수련이 연못에서 고인물에서 피잖아요. 고인물과 관련된 거긴 한데, 뭐 사라스가 고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모티브로 해주셨다고 해서 뭐 그거를 아까 저희가 말 전달하면 다 바뀐다고 오해되고 말씀드렸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죠. 뭐 음악가들 다 개성이 있으시고 수많은 모티프 중에 사실 하나인 거죠. 그 모티브로, 시를 모티프로 삼았다고 그냥 하시지만, 그래서 전혀 정적이고 고인 그런 물을 기대하시면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모르지만 격렬한 어떤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의 어떤 격렬함도 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물의 다양한 국면들을 소리로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새로운 물이죠. 한 번도 안 마셔본 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들을 텐데 여기서 새로운 물을 같이 두 잔을 재밌게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설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수련. 이 흰 종이에 수련을 피우려면 우선 종이를 물로 채워야 한다. 깊이가 없는 종이에 무슨 수로 물을 담을 수 있을까? 하물며 종이는 물을 모두 흡수하거나 투과해버릴 것인데. 방법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그냥 종이에 물이라고 쓰는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을 여러 번 길어와서 부어야 실제로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종이에 붓는 것이다. 그러면 종이는 어느덧 물의 온갖 형태를 보여주고 이제 수련을 심을 준비는 대략 끝난 것이다. 수련을 심으려면 당연히 수련의 씨앗을 가져와 물 안에 심어야 한다. 괄호 열고. 그렇다고 해서 수련의 씨앗이라는 말을 종이에 여러 번 쓸 필요는 없다. 씨앗은 숨겨져 있는 편이 훨씬 더 씨앗답다. 괄호 닫고. 그럼 이제 살짝 푸른빛이 감도는 그 종이를 어느 햇볕 좋고 바람 잘 드는 곳에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을 하는 것. 6월이 되면 언제든 찾아와 피어나는 수련을 마음껏 감상하시길.
아, 예, 예. 예. 어둠 속에 보이고 싶어서. 예. 아, 너무 지금 제가 저도 처음 들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단 저도 기타를 옛날에 1년 정도 쳤거든요. 정말 옛날에. 지금 못 쳐요. 못 치는데 기타가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옛날에 고전곡들 치면 잘 모르는데 이제 현대곡들 치면 정말 이렇게 타악기로도 많이 쓰고 그런 게 더 많아지는데 그걸 오늘 옆에서 거의 기타가 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그래서 뭐랄까 수련 전 이제 물 주제로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면서 자연이 수련의 관점에서 저는 듣게 되더라고요. 내가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련이면 씨앗에서부터 어떤 상태를 거쳐서 물을 통과해서 위에 꽃을 피울 때 그 사이 어떤 정신적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시에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담긴 했는데 제 말을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발악을 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보일 뿐이지 자연스러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통 치시는데 약간 소름이 살짝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져서 다 뭔가 끝나서 하늘하늘 흔들리는 그런 바람까지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두서가 없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음악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시인들과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련을 그 하나의 레이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련이 꽃이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정말 발악을 하면서 피어나는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레이어드 물속에서의 그 수련의 힘들, 그다음에 꽃을 피면서의 힘들 그런 것들을 좀 기타로 다뤄봤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미스트랑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마이미스트 분께 자유를 많이 드렸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표현을 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마이미스트 분께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도 쓰시고 공중에다가 그 시에 있는 것처럼 물도 쓰시고 못 보셨군요. 제 자리가 마이미스트 아쉽게도 잘 보이지가 않는 여러 자리에 번 있어요. 쓰셨거든요. 공중에서. 예,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물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물에 물을 쓴다, 물에 물을 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저한테 물에 몸을 담는다, 뭐 물에 몸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으로 그 마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임을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음악과 그 마임이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 맞게 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마이미스트랑 작업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임이랑 같이 앞에서 잘 보이셨으니까 잘 보이셨죠. 저희 자리가 마이미스트 아쉬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곡을 작곡하실 때 황 선생님하고 이제 미리 만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 선생님 중점적으로 보셨고 그 작품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련에서 그 수련을 선생님의 시인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그 수련이 피는 과정을 그쵸? 물을 붓고 씨앗을 숨기고 뭐 그런 거를 수련하셨다면 수련이 그 물과 이 지층과 하층에서 이제 쌓여가는 그런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 레이어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 오늘도 레이어드를 제가 입고 왔는데요. 레이어드. 그러니까 쌓여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기타로 그걸 표현하자면 기타도 역시 그 아까 줄이 6개 있었잖아요. 그 6개 현이 한꺼번에 올릴 때 그리고 따로 올릴 때 그렇게 그런 레이어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소리들이 쌓였다가 하나만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 병으로도 막 여러 개가 쌓였다가 병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좋아서 병으로 웃은 겁니다. 뿌듯해하시는 그 모습을 예, 보고 예. 저도 뿌듯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서 네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렇게 쌓여가다가 또 한 소리만 나오거나 그런 걸 좀 이렇게 뭉쳤다가 안 뭉쳤다가 레이어드 했다가 레이어드 안 됐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레이어드였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독자분들 많이 오셨지만 시 문장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소리를 중첩시키고 기타도 지금 줄이 6개잖아요. 그게 소리를 다 한꺼번에 내거나 이제 따로따로 내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시인들은 이제 문장을 한 번에 한 문장밖에 못 쓰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한 번에 2문장을 한 자리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쓸 때 뭔가 중첩 얘기 계속 하셨는데 레이어 또 어떤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여러 레이어가 있게 되는 그런 거를 쓰면서 자연히 추구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늘 그런 게 성공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시와 음악이 다른 거. 시는 한 문장 한 번에 한 줄밖에 못 친다. 하지만 다른 5줄까지 다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다. 예, 생각해봤습니다. 훗날 강추위 속 멀리서 사슴 물음, 사슴의 텅 빈 뿔 속으로 기어드는 추위. 추위를 쫓아내지도 반기지도 못한 채 그저 뿔과 하나된 추위를 느끼며 걸어가는 사슴. 걸어가다 간혹 우는데 아무도 들어주진 않지만 혹여나 누가 듣고 있는 걸 알기라도 할라치면 벼랑간 뚝 그쳐버릴. 아무도 안 들어서 아직 깨끗한 구름. 맑은 늦겨울 아침 창문을 열었는데 얼굴에 와닿는 한기. 뿔 속에서 추위가 얼어 죽고 나서도 추위를 잊지 못해 계속 추위에 떨며 머리를 뒤흔드는 머리에 난 뿔 2개. 뿔 없는 나는 모르는 뿔 속에 추위를 담은 채 따그닥 따그닥 걸어가고 있는 추위가 하나. 탁자 위에는 손톱으로 튕기며 가볍게 떨며 울다. 이윽고 울음 그치며 주변의 고독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잦아드는 유리잔이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잠깐 네. 할까요? 네, 뭐 아까 기타도 그랬는데 정말 저 플룻은 그렇게 익숙한 악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쁜 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새소리 같은 그렇게 노래하는 플룻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새소리 같은 게 중간중간 들리기도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짐승의 소리를 그래서 아까 기타도 그랬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색채가 그러니까 관악기는 다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에서 튕기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호흡이 들어가고 그걸 또 극대화해서 숨소리가 정말 들릴 정도로 오버블로우라고 하셨나요? 이런 것, 휘슬톤 네. 이런 것들 정말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겠고 그래서 찬바람에 겨울에 스산한 찬바람 이런 게 계속 느껴졌는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듯한 느낌인데 찬바람에 이렇게 다양한 색채가 있을 수가 있나? 신비로움마저 들었고 그래서 잠깐 아까도 그랬는데 물 주제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슴 입장에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 이 소리는 사슴이 우는 울음일까 이 울음은 아니면 사슴 뿔이 우는 울음일까 이런 생각이 또 자꾸 났던 것 같아요. 뚱때 얘기할게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계속 울리는데 아까 제가 시 읽었잖아요. 사슴과 유리잔 그 뒤에 이제 손톱으로 잠깐 튕겼다가 이제 완전히 소리가 작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고요와 이제 하나 되는 그 순간을 그리면서 끝난 건데 제가 그래서 병치한 거거든요. 시에서는 사슴의 뿔이 사실 안 비어 있어요. 안이 사슴 뿔이 안에 꽉 차 있거든요. 물론 다공성이긴 해요. 구멍이 있긴 한데 안에 다 꽉 차 있고 그래서 소리가 뭐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 낼 악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좀 상상하기에 사슴 뿔을 관악기로 제가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사슴 뿔 안에 이제 추위가 지나가는 것과 유리잔의 소리 그걸 제가 병치를 이렇게 하면서 인스톨레이션 같이 한 건데 진짜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아까 동전 마지막에 이렇게 3번 하셨잖아요. 물 따르는 소리, 동전 넣을 때 소리, 손톱으로 쳤을 때 소리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이크 같은 거 달아놔서 증폭돼가지고 예. 카타르시스가 또 이번에도 상당히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정말 그래서 약간 이게 두 개가 안 섞이는 듯 하면서 잘 섞였던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짐승 같은 것과 어떤 이런 소리 투명한 유리잔의 질감. 예. 네, 제 곡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사슴이 되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12편을 이제 물에 대해서 부르면서 계속 이제 시를 읽었는데 사슴이 등장하는 게 마침 오늘 서점이었더니 저기 사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데려다 놓으려다가 그냥 너무 직접적이라 저기 그냥 원래 이런 데 저 아이 놔뒀는데 좀 가까우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마침 왔더니 또 어떻게 저렇게 저와 함께 저곳에 앉아 있어서 근데 일단 제가 사슴이 되어보자 하고 곡을 시작했고요. 이 유리잔도 평소에 하는 홀에서는 할 수 없던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근데 물을 주제로 삼으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유리잔에 물을 따라야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기 이제 지금 증폭시키고 이제 소리를 좀 에프트들을 넣게 된데 이거는 저랑 이제 되게 친한 이달 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언니 이거 이렇게 울려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저는 울림을 그냥 여기 그냥 이 공간의 울림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같이 내보고 하다가 진짜 이 공간에서만 정말 할 수 있었던 작업인 것 같아서 제가 프로그램도 계속 썼는데 물은 너무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속성들을 이 플루트가 가진 음색으로 다 담아내는 게 저의 작업의 이번에 목표였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플루트를 선택했던 이유도 이 차가운 금속 악기로서 겨울에 이 시에도 겨울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런 고독함과 물과 연결되는 지점들에 저한테 플룻이 딱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하고 참 어렵지만 저도 일단 제가 내고 싶었던 소리들에 대해서 제 고민을 하면서 물과 연결을 시키고 이번 작업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계속 곡을 만들어줬고 사실 작업하면서 계속 물이 머리에 있었어요. 물은 진짜 매일 먹고 저 엄청 물 먹는 하마인데 저희 아빠께서 저 물 진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진짜 평소에 물을 엄청 많이 먹는데 정말 살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생각해본 것도 뭐 제가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가님이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전 참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작업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네네. 뭔가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는데 뭔가 뚫고 나가려는 뿔로 그런 감각 같은 걸 느꼈거든요. 네. 뭘 뚫고 나가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상인지 난지 그런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 있는 와중에 약간 귀여운 칭얼거림 같은 거나 약간 도도함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약간 네. 자기들이 뭔가 성취했을 때 이렇게 막 뽐내는 거 그런 소리도 약간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뭐가 많기는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슴이 사실 사슴이 맨날 이렇게 물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그 물과 만나면서의 사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를 나왔는데 맞아요. 저희는 또 뿔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뿔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치고받을 것인지 아니면 잘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주제는 물이지만 주체는 사슴과 네, 유리잔도 함께 다 주체가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겨울까지 이제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담아냈던 것 같고 또 연주자 선생님이 제가 너무 항상 믿고 연주를 부탁드리는 선생님이셔서 너무 표현을 잘 해주셔갖고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표현해준 것 같기도 한 감사한 마음이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황유원 선생님도 괜찮고요. 2분 작곡가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음악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시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상관없으시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타원 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감상도 좋습니다. 역으로 질문 던지시기도 하던데. 그쵸.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그 작곡가들에 대해서 환상 없어요. 저 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작곡 관련해서. 저희는 작곡가분들만 샤이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문인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샤이하시군요. 전혀 그렇게 샤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아유,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네, 일어서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곡을 쓰실 때 곡이나 아니면 그런 주제를 먼저 떠올리시는지 아니면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작품에서 곡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선생님이 대답해 주길 원하시나요? 두 분 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먼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물이나 뭐 현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할 때도 있고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되기가 참 네. 좀 더 현실적인 얘기 해주세요. 마감이 있으면 그렇죠.